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벡터 오토 리그레션의 베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를 샘플로부터 에스티메이트 하는 방식을 알아보고 물론 지금 MLE 방식,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MLE를 이용을 해서 베리언스 코비런스 매트릭스를 드라이브를 해보겠습니다. 세팅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n개의 변수를 한꺼번에 관측을 한다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벡터 오토 리그레션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변수의 첫 번째 레그 해서 n번째 변수의 첫 번째 레그가 될 것이고 앞에 코에피션트 붙습니다. 하고 해서 우리가 p개 레그를 쓴다면 첫 번째 변수의 p번째 레그, n번째 변수의 p번째 레그가 되고 그 다음에 잔차가 있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 변수의 잔차 해서 n번째 변수의 잔차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저희가 이번 시간에 궁금한 것은 그럼 이 잔차들 간의 베리언스, 예를 들면 첫 번째 변수의 잔차가 있을 것이고 n번째 변수의 잔차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첫 번째 변수의 잔차의 베리언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을 시그마 1의 제곱이라고 하고 n번째 변수의 잔차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게 되면 시그마의 n의 제곱이라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잔차들끼리도 서로 관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걸 전체적으로 쓰게 되면 첫 번째 변수의 베리언스, n번째 변수의 베리언스, 그 다음에 첫 번째 변수와 n번째 변수 간의 코베리언스, n번째 변수와 첫 번째 변수의 코베리언스 이렇게 해서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쓰게 되면 요것이 요 오메가가 될 것이고 요 오메가는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인데 첫 번째 변수의 베리언스, n번째 변수의 베리언스에서 쭉 나가고 n번째 변수와 첫 번째 변수의 코비런스, 첫 번째 변수, n번째 변수의 코비런스 이렇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샘플러부터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꺽쇠로 그러면 샘플러부터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이런 것들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느냐 그런 식의 지금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국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오메가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샘플러부터 컨스트럭을 할 때 이 각각의 원소들을 어떤 식으로 샘플러부터 컨스트럭을 해야지 라이클리후드 함수를 맥시마이즈 하게 되느냐 그것이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잔차를 여기 n 곱하기 1로 하고 자 n 곱하기 1에다가 1 곱하기 n을 하고 요 n은 어떻게 되냐면 자 첫 번째 변수에 대한 잔차를 OLS로 구하고 해서 n번째 변수의 잔차를 OLS로 구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변수의 잔차를 OLS로 구한 거 해서 n번째 변수의 OLS를 구한 거 하면 n 곱하기 1 곱하기 n 곱하기 n 되죠. 그렇게 되면 n 곱하기 n이 나올 겁니다. 그것이 그냥 바로 요것의 maximum likelihood estimator가 된다는 것이 즉 잔차의 벡터 OLS로 구한 잔차의 에스티메이터의 벡터 그 다음에 그의 트랜스포스를 곱해서 n 곱하기 1 곱하기 n을 곱해서 n 곱하기 n의 매트릭스를 만들면 그것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되는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다가 이번 시간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메가 이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터 맥시멈 라이클리 에스티메이터 오브 오메가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하는데 그것을 구하기 전에 그 매트릭스 데리버티브에 대한 두 가지 성질을 일단 먼저 공부를 하고 그것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n by n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엘리먼트가 AJ라고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 차원의 벡터 x가 있고 그것을 앞뒤로 곱하게 되면 x 트랜스포즈 a ax 하게 되면 이게 지금 1 곱하기 n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는 n 곱하기 n이 되는 거고 x는 n by 1이 돼서 이것은 1 by 1의 스칼라가 값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게 스칼라 값이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쿼드레틱 폼 이 쿼드레틱 폼을 벡터 A로 미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약간 엉터리 수학으로 요 A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X 트랜스포즈 X만 이렇게 도출되면 된다라는 것이 팩트 첫 번째 팩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뭐 X의 제곱에 A하고 A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x의 제곱이 나오듯이 이런 식으로과 유사하게 이런 식의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두 가지 팩트를 말씀드리는 데는 증명은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식으로 되는지 예만 간단히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n by n 매트릭스 A가 있을 경우에 그것의 앞뒤로 n 차원의 벡터를 곱했을 때 쿼드레틱 폼이 나오는데 그것은 스칼라 밸류가 나오는 거 확인하겠습니다. 자, x1, x2 다 스칼라고, x1, x2 스칼라고, 여기 a1, A 매트릭스에 네 가지 원소 있죠. 그것을 쭉 풀었으면 이렇게 되게 되고, 다 스칼라의 곱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그마 기호를 써서 나타내면 이것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잘 헷갈리시게 되면 그냥 이것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활용하시는데, 자, 일단 벡터로 미분한다는 게 일단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으시면 벡터 중에 하나의 원소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원소로 미분하게 되면 지금 요 위에 있는 것을 요 하나의 원소로 미분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J가 있는 곳에서 AJ가 있는 곳을 미분하게 되면 그 AJ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앞에 있는 X만 남게 되겠죠. 뭐 요거나 이런 것들 남게 되니까 XI와 XJ가 남게 될 것입니다. 자, 벡터로 미분한다는 것은 어떤 직관이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쿼드레틱 폼, 이건 스칼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한다는 거는, 죄송합니다. 매트릭스로 미분한다는 거는 요 각각의 원소 전부 다 한 번씩 다 미분을 해서 A11으로 미분할 경우에는 그 값을 여기다 쓰는, 자기 자리에 쓰는 거고, A12에 미분하는 것은 자기 자리에 그대로 쓰는 거고 하게 되면, 어떤 매트릭스 미분하게 되면 그 각각의 매트릭스의 원소로 미분한 값이 그 자기의 원래 위치로 포지셔닝을 하게 돼서 똑같이 n by n 매트릭스로 미분을 하게 되면 미분을 한 값도 n by n 매트릭스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면, 자, A11, A12, 21, 22의 자리에 각각의 쿼드레틱 폼을 한 번씩 자기 고유의 스칼라로 다시 한번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거를 다시 분리해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벡터 노테이션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스칼라 폼을 매트릭스로 미분한다는 것은 그 매트릭스의 각각의 원소로 미분을 한 번씩 한 다음에 그 각각의 원소의 자리에 그대로 다시 꽂아주면 된다. 그런데 그 다시 꽂았더니 어떻게 된다? 그 쿼드레틱 폼을 생성하는 앞뒤로 붙어 있는 원소들만 두 개를 곱하면 된다는 것이 첫 번째 팩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팩트 똑같습니다. A라는 n by n 매트릭스가 있고 그 각각의 엘리먼트를 A의 IJ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의 IJ인데 이 IJ가 위로 붙은 거는 A를 인버스를 한 다음에 역함수를 취한 다음에 그 요소들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A의 인버스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A의 1, 1 위로 붙죠. A의 1, 2, A의 2, 1, A의 2, 2 이렇게 되는 것이고, A라는 매트릭스는 밑으로 붙습니다. A11 서브스크립트로 A12, A21, A22 이렇게 붙게 된다면, 자, A라는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한 다음에 로그를 취하고 그것을 어떤 특정한 A의 엘리먼트로 미분을 하게 되면 A의 인버스를 취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그 값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팩트가 되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A의 1, 1, A의 1, 2, A의 2, 1, A의 2, 2가 있을 때 이런 것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면 스칼라 값이 나오겠죠. 거기에다 로그를 취한 다음에 이 값을 미분을 하는데 어떤 값으로 예를 들면 미분한다. A의 1, 1으로 미분하게 되면 그것은 그냥 생각할 필요 없이 무엇이다? 요 안에 있는 요것을 인버스를 한 다음에, 인버스를 하면 지금 요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인버스를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값 중에 어떤 값, 이게 A11이면 그 자리에 그대로 인버스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그러면 A에 그냥 1, 1이 답이 된다. 계산 더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 그런 뜻이고, 그것을 지금 벡터 형식으로 지금 어떤 스칼라 특정한 엘리먼트를 A라는 매트릭스의 특정한 원소를 잡았는데 그런 원소를 잡지 말고 그 벡터 매트릭스 전체로 미분을 하게 되면, 자, 여기 뭐가 되죠? 지금 역행렬의 어떤 특정한 원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역행렬의 특정한 원소가 되게 되는데, 역행렬인데 다만 A를 트랜스포즈 한 것에 역행렬이 된다라고 아시면 되고, 이것은 제가 증명은 하지 않고 지금 결과만 지금 계속 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 어떤 스칼라 값을
매트릭스로 미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매트릭스 각각에 있는 원소들이 스칼라 값이겠죠. 그러면 그 스칼라 값들로 한 번씩 다 여기 있는 것들을 미분을 해 봅니다. 다 한 번씩 미분을 해 보는데 뭐 예를 들면 A, B, C, D 이렇게 있으면 A로 미분하고 B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C로 미분하고 D로 미분해서 각각의 원소들 그 미분을 한 그 분모에 있는 그 자리 그대로 꽂아 넣으면 그게 매트릭스의 미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어떤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그것의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그것의 로그를 취합니다. 예를 들면 2x2 세팅에서 어떤 A라는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로그를 취하고 거기에다가 미분을 하는데 어떤 것으로 미분을 하느냐? 그 자기 자신의 매트릭스 중에 한 원소로 미분을 하게 되면 그 디터미넌트를 미분한 값은 다른 계산할 필요 없이 뭐만 된다? 자기 자신의 엘리먼트로 미분을 했으면 그 매트릭스를 역행렬을 구한 다음에 그 포지션에 있는 예를 들면 1행 1열에 있었으면 그 역행렬의 1행 1열에 있는 그 원소 값이 그냥 요 값이다.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로그를 취하고 미분한 것은 그냥 역행렬의 자기 값이고 자기 포지션에 있는 값이고 그것을 매트릭스 형식으로 일반화를 하게 되면 매트릭스로 미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트릭스 각각에 있는 그 엘리먼트들별로 한 번씩 미분을 해보고 자기의 엘리먼트의 포지션에 그대로 갖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일반한 것이랑 똑같으니까 그 자기 자신의 행렬을 역행렬한 것과 똑같은데 다만 A라는 원래 행렬이 주어졌으면 그것을 트랜스포즈를 한 다음에 역행렬을 취하면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팩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포스팅한 다른 동영상 중에 C.1으로 시작하는 어펜딕스로 시작하는 제목이 이렇게 시작하는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어떤 A라는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정의됨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어떤 매트릭스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것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구한다? 예를 들면 여기에 이 3x3라고 한다면 자 여기에 A, B, C 이렇게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 첫 번째로 A라는 것을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는 A의 행과 열이 속하지 않은 요 부분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B를 마이너스로 쓰고 그러면 B의 행과 열이 속하지 않는 요런 것들을 속한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자 다시 마지막으로 자, C하고 이번엔 C가 속하지 않은 요것들에 대한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그것들 전부 다 더하면 그게 A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어펜딕스 이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건 첫 번째 행을 고를 필요 없이 어떤 행을 골라서 그냥 그것이 속하지 않은 행과 열의 매트릭스를 디터미넌트를 구해도 똑같다는 것이 C의 1의 1의 결론이고 그 증명은 제가 동영상 C.1로 시작하는 동영상에서 증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노테이션 보시면 지금 요것은 어떻게 되냐면 디터미넌트인데 A라는 행렬에서 i번째 행과 k번째 열을 제외한 예를 들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i번째 행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k번째 열이라 그러면 요것을 제외한 이런 원소들을 가지고 만든 n-1의 n-1 매트릭스가 있겠죠. 그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어떤 A라는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그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그것을 A의 원소 중에 특정한 원소 i번째 행과 j번째 열에 있는 원소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A의 디터미넌트를 지금 요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 i의 j니까 자 i는 그대로 놔두고 자 k가 j번째인 것만 발라지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것 중에 뭐만 남습니까? 예, j번째만 남고 이것도 k가 다 더하게 되는데 그 중에 특정한 j번째만 남아서 이렇게 중간 결론이 나겠습니다. 즉 어떤 매트릭스를 어떤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구했을 때 그 디터미넌트를 특정한 원소로 미분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렇게 심플리파이가 된다. 시그마가 없이 이렇게 쏙 나오게 된다는 것을 중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
어떤 f라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로그를 취하고 그것을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f라는 함수를 분모를 한번 취하고 그 다음에 f라는 함수를 미분을 하면 된다는 것이 우리가 배운 기존 결과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걸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f라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로그를 취한 다음에 미분하게 되면 그것은 f라는 함수를 분모를 한번 쓰고 f라는 함수를 미분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건 똑같은 상황이죠. 디터미넌트 A에다가 로그를 취한 다음에 어떤 원소로 미분을 하게 되면, 자, 요것을 지금 우리가 로그를 취한 다음에 미분했으니까 똑같은 형식입니다. A라는 디터미넌트를 분모로 두고 그 다음에 A 디터미넌트 A를 미분을 한번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고, 그런데 A라는 디터미넌트는 어떤 식으로 단순화가 되냐면, 자, 요것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11-2-22에 보시면 요 중에 특정한 원소는 AJ밖에 없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요것은 AJ가 없어지면 요렇게 해서 하나만 이것만 뻘락 나와지고 요 나머지가 나오게 되고, 이것은 근데 C에 어펜디스 C에 있는 13번째 방정식에 보시게 되면 이것은 A의 인버스 중에 A의 J의 i번째 원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팩트를 검증을 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이 두 가지 팩트를 써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하려는 것은 베런스 코베런스, 그러니까 우리가 n개의 잔차항이 있는데 그것들의 베런스 코베런스, 첫 번째 잔차항의 분산, n번째의 분산하고 각각의 베런스 코베런스를 이렇게 쓰는 요 오메가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서 공부한 팩트 두 가지를 활용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likelihood 함수를 이미 도출을 했기 때문에, 자, 11-2-8에서 likelihood 함수를 도출을 했고, 그 likelihood 함수는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세타라고 한 것은 크게 말하면 코베런스 매트릭스들 전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오메가 베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나올 텐데, 일단 앞에서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MLE로 추정을 했으니까, 자, 우리가 이 likelihood 함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요 코베런스 매트릭스도 넣고 베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도 넣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likelihood 함수를 최대화할 수 있는 코베런스 매트릭스는 이미 에스티메이트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일단 넣고요. 왜냐면 이 자리에 어차피 이 자리에 들어갈 것들을 중에서 어떤 값을 넣어야지 일단 likelihood 함수가 최대화 됩니까? MLE로 구한 요것을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요 부분은 어떻게 변하나요?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심플 OLS에서 YT를 베타에 XT로 하고 그 다음에 잔차가 있을 경우에 YT하고 우리가 OLS로 추정한 거의 차이가 잔차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MLE 방식으로 추정한 코에피션트 매트릭스가 우리가 뭐와 똑같다 그랬습니까? OLS랑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OLS로 추정한 잔차, 이것은 역시 MLE로 추정한 코에피션트 러스트의 잔차와 똑같게 되겠죠. 지금 요 고동색으로 처리한 부분을 이렇게 두 개를 묶어 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로그 라이클리우드 함수를 일단 MLE로 구한, 이것은 OLS로 구한 것과 똑같다고 아까 이전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돼서 지금 11-2-24와 같이 심플리파이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무엇입니까? 베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어떻게 잡아야 이 likelihood 함수가 추가적으로 극대화 되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first order condition with respect to 뭡니까? 오메가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라고 해서 first order condition으로 놓고, 그것은 그러니까 1차 미분한 것이 오메가로 그것이 0이 되는 그런 오메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는 오메가 없죠. 지우게 되고, 그러면 지금 두 번째와 자, 요항과 요항이 남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오메가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첫 번째 요것을 자, 오메가로 미분을 하면 자, 요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요걸 값이 요렇게 나오는 것이고, 자, 두 번째 텀 요것을 오메가로 미분하면 요렇게 나올 것입니다. 자, 첫 번째만 신경을 쓰겠습니다. 어떤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그것의 로그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함수로 미분을 하게 되면 팩트
두 번째 팩트에서 11-2-21씩 보십시오. 어떤 매트릭스가 주어지고 거기에 로그를 취한다. 디터미넌트의 로그를 취한 다음에 그것을 자기 함수로 하게 되면 그것은 무엇이다? 이 자기 함수를 트랜스포즈를 한 다음에 역함수를 취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자기 함수는 지금 오메가의 역함수죠. 오메가 역함수에 트랜스포즈를 한 다음에 다시 역함수를 취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역함수에 역함수 취한 거는 날라가게 되니까 그냥 t의 2의 오메가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이번에는 자, 두 번째 항 이것을 자, 요것을 미분한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나온 함수를 그 중간에 낀 값으로 미분합니다. 자, 잘 보시게 되면 쿼드래틱 폼이죠. 여기 n by n 매트릭스 있고 그 다음에 앞뒤로 어떤 n by 1 혹은 1 by n의 벡터가 끼어서 쿼드래틱 폼을 형성을 하고 요 중간에 요게 끼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나온다? 여기 사라지고 요 앞뒤 것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함수를 맥시마이즈 하게 되는 그런 값은 이것을 샘플로 컨스트럭 하게 되면 무엇이다? 잔차들의 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함수의 잔차 estimate 뭘로 OLS로 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거 해서 n번째 한 것까지를 이렇게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한 거 다시 잔차 OLS로 추정한 거 n번째의 잔차를 하게 되면 요게 1 곱하기 n이고 여기가 n 곱하기 죄송합니다. 여기서 1 곱하기 n이 되고 여기서 n 곱하기 1이 되고 이렇게 되면 요게 인버스가 되게 되니까 각각의 함수 값을 추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단순화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n by n을 얻고 싶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지금 n by 1, 그 다음에 1 by n.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요것과 요것을 곱해서 요 자리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쭉 나오게 되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n개의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각각의 베리언스는 어떻게 된다? 그 각각의 i번째 변수를 OLS로 추정을 한, 예를 들면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레그를 p개만큼을 가지고 추정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잔차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것을 OLS로 추정을 한 이 앞에 있는 개수들 다 붙겠죠. 예, 그렇게 돼서 추정을 한 요것을 제곱을 해서 그 평균을 내면 그것이 i번째 베리어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 베리어블에 분산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공분산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구한 OLS로 에스티메이트를 하고 남은 잔차들 간의 상호 곱을 평균을 또 내면 요 각각의 베리언스 코베런스가 나오게 된다. 즉 해서 이거 전체를 n by n개의 행과 n개의 연을 그런 식으로 각각 다 구하게 되면 이것이 베리언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추정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라이클리우드 함수를 맥시마이즈 하는 요런 n by n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시간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